최영감님, 잘 들어보세요.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울음소리. 아기 소리 같은데? 이런 깊은 산속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웬 아기가 있겠나? 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들었다. 희미한 불빛이 밤이슬에 흠뻑 젖은 빽빽한 덤불 속을 비췄다. 이제는 총을 놓은 노련한 사냥꾼 출신 최영감과 함께 그는 막 산림 감시 근무를 마치고 구불구불하고 외딴 오솔길을 따라 내려오는 중이었다. 어미 잃은 아기 고양이처럼 가냘프게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두 사람은 놀라움과 함께 오싹함을 느꼈다. 민수는 최영감에게 신호를 보내며 울음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무성한 나뭇가지를 헤치자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어미 원숭이 한 마리가 땅바닥에 힘없이 누워 있었고 하반신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갓 태어난 듯한 피부가 붉고 포동포동한 아기가 칭얼거리며 울고 있었다. 최영감이 입을 떡 벌렸다. 어미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 아기를? 이건 정말 기이한 일이군. 극도의 충격 속에서 민수가 아기를 안으려 손을 뻗자 어미 원숭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원숭이는 비틀거리며 떨리는 팔로 간신히 아기를 감싸려 했다. 땅바닥에 낭자한 붉은 핏자국을 보며 민수는 어미 원숭이가 방금 고통스러운 출산을 겪었거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짐작했다. 죽음 직전에 놓인 어미와 아기를 본 민수와 최영감은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즉시 구조하지 않으면 이 추운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 분명했다. 민수는 어미 원숭이의 가슴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다정한 목소리로 안심시켰다. 우리가 해치지 않을게. 도와주게 해줘. 선의를 느꼈는지 어미 원숭이는 서서히 긴장을 풀고 눈을 감았다. 최영감은 재빨리 두꺼운 겉옷으로 아기를 감쌌고 민수는 조심스럽게 어미 원숭이를 거친 천 위에 올려 임시 들것을 만들었다. 깊은 산골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 험했으며 짙은 어둠까지 깔려 있었다. 두 사람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묵묵히 걸었다. 어미 원숭이가 뒤척일 때마다 민수는 다독이며 혹시라도 더 다칠까 염려했다. 차가운 산바람 소리 사이로 아기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 오싹하면서도 애처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깊은 산골 마을은 상기슬게 자리 잡은 외딴 마을로 주민들은 주로 밭농사와 사냥, 채집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날 밤 민수와 최영감이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다. 그들은 아기와 어미 원숭이를 최영감의 넓은 집으로 데려갔다. 사람과 동물 모두 돌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최영감은 서둘러 어미 원숭이의 상처를 씻어주려 애썼고 민수는 두꺼운 외투를 벗어 아기를 품에 안았다. 아기는 하얗고 붉은 피부에 뚜렷한 사람의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다. 털 하나 없는, 영락없는 사람의 아기였지 헛소문처럼 사람과 원숭이의 잡종 생명체라는 흔적은 전혀 없었다. 민수는 어째서 어미 원숭이가 사람 아기를 낳았을까? 라는 가설에 소름이 돋았다.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한 민수는 마을의 작은 보건진료소에서 출산을 돕고 진료를 담당하는 간호사 이수현의 집문을 급히 두드렸다. 깊은 밤 잠에서 깬 수현은 민수로부터 어미 원숭이가 사람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현장에 도착하여 축 늘어진 원숭이와 울다 지친 아기를 직접 보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재빨리 어미 원숭이의 상처를 확인하고 마치 전문적인 수술을 받은 듯한 정교한 봉합 자국을 발견했다. 어미 원숭이는 피를 많이 흘렸지만 다행히 잘 돌보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상태였다. 아기는 검진 결과 생체 지표는 일단 안정적이었지만 몹시 배고프고 추운 듯 계속 울었다.
그녀는 민수에게 비상용으로 비축해 둔 분유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조금씩 먹였다. 고요한 밤, 부엌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불타는 소리와 아기의 약하고 흐느끼는 울음소리만 들렸다. 최영감과 수연은 교대로 어미 원숭이를 지켜보며 고통 때문에 갑자기 날뛰지 않을까 염려했다. 다행히 어미 원숭이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듯 조용히 누워 있었고 가끔 눈을 떠 걱정과 애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아기를 바라볼 뿐이었다. 민수는 아기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만약 이 아기가 정말 어미 원숭이에게서 태어났다면 이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미스터리였다. 혹은 아기가 깊은 숲속에 버려졌고 어미 원숭이가 모성애로 거두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봉합 자국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분명히 수술 개입의 흔적이 있어요. 어쩌면 누군가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실험을 했을지도 몰라요. 밖에는 밤이슬이 자욱하게 내려앉아 온 산을 하얗게 뒤덮었다. 불길하고 무거운 예감이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다. 아무도 이 기이한 사건이 깊은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끔찍한 사건들의 시작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어미 원숭이가 사람 아기를 낳았다는 소문은 산불처럼 온 마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최영감의 집 마당으로 몰려들어 웅성거리며 끊임없이 논쟁했다. 누구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듣거나 본 적이 없었다. 마을 이장은 중년의 남자로 덥수룩한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시끄러운 군중을 해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어미 원숭이와 수연의 품에 안겨 잠든 아기를 직접 보자 그는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했다. 하늘이시여. 이 깊은 산골 마을에 대체 무슨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억측과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 마을에 닥칠 재앙의 징조는 아닐까? 아니면 원숭이에게 귀신이 들린 건가? 분명 귀신이나 영적인 문제일 거야. 혹은 누군가 끔찍한 짓을 저질러서 저 원숭이 유전자가 변형되어 괴물이 된 건 아닐까? 근거 없는 소문들은 마을 분위기를 더욱 숨막히고 긴장되게 만들었다. 수연과 민수는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진정시키고 무엇보다 무고한 어미 원숭이나 아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하려 애썼다. 어미 원숭이는 설탕물을 마시고 상처를 정성껏 치료받은 덕분에 매우 약했지만 점차 기운을 차렸다. 하지만 여전히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거의 누워만 있었다. 가끔 눈을 떠가늘고 떨리는 손을 뻗어 아기를 어루만지려는 듯했다. 수연 외에 다른 사람이 아기에게 손을 대면 즉시 으르렁거리며 아기를 보호하려 격렬하게 반응했다. 자신을 직접 치료하고 돌봐준 수연에게는 예외였다. 아기는 너무 많이 울어서인지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수연은 아기가 폐렴에 걸리거나 저체온증에 빠질까봐 걱정했다. 그녀는 서둘러 아기를 더 따뜻한 방으로 옮기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였다. 부족한 의료 지식으로나마 수연은 아기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기의 진짜 출생에 대한 의문과 고뇌가 떠나지 않았다. 온 마을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낯선 남자 2명이 갑자기 숙화장 자리에 나타나 배에 이상한 봉합 자국이 있는 원숭이의 행방을 묻고 다녔다. 그들의 모습은 매우 의심스러웠다. 어두운 색 점퍼를 입고 커다란 천 가방을 메고 있었다. 원숭이를 찾는 이유를 묻자 그들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우리는 동물연구단체 회원입니다. 마을에 건장한 청년 몇몇이 그들을 이장에게 데려갔다. 그곳에서 낯선 남자들은 원숭이의 배를 가르는 수술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 속 모습이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완전히 일치하자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뻔뻔하게 어미 원숭이를 데려가 계속 치료하고 연구하겠다고 요구했다. 이장이 분노하여 소리쳤다.
그 원숭이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구조해서 돌보고 있어. 당신들은 누구요? 신분증이나 허가증을 보여주시오. 이장이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두 남자는 머뭇거리며 어떤 유효한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사설연구소에서 일한다고만 주장했다.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기색을 보이자 그들은 태도를 바꿔 즉시 원숭이를 데려가는 대가로 큰 돈을 제안했다. 이 수상한 행동은 사람들의 경계심을 더욱 키웠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단호하게 마을 쫓아냈다. 떠나기 전 한 남자는 위협적인 말을 남겼다. 원숭이를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낯선 두 남자의 등장은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민수는 몇 년 전 숲속 깊은 동굴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집단에 대한 소문이 돌았던 것을 떠올렸다. 그들은 원숭이를 훔쳐 해부하고 이상한 약물을 주입한다는 소문이었다. 이제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민수는 끔찍한 가설을 세웠다. 아기가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유전자 이식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최의 영감이 침울하게 말했다. 어쩌면 이 암컷 원숭이가 그놈들 실험 대상이 되어 사람 배아를 대신 임신한 걸지도 모르겠네. 정말 끔찍하군. 민수는 몸서리를 쳤다. 하지만 그게 봉합된 수술 자국과 아기의 등장을 설명할 수 있어요. 수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모두 그 잔인한 가설 앞에서 오싹함을 느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느꼈다. 이장은 낯선 남자들이 다시 돌아와 어미 원숭이와 아기를 납치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최 영감의 집 주변을 교대로 지키도록 당부했다. 수연은 즉시 군청에 연락하여 산림청과 관련 기관의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어미 원숭이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걱정과 불안 가득한 눈빛으로 아기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수연의 극진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칭얼거렸고 체중이 잘 늘지 않았다. 수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원숭이 몸속에서의 임신 과정 때문에 아기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더 불안해할까봐 이 걱정을 잠시 숨겼다. 밤이 깊어지자 깊은 산골 마을 전체가 잠 못 이루는 듯했다. 모두의 마음 속에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걱정이 가득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아기의 출생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수영과 최 영감이 마을에 남아 어미 원숭이와 아기를 돌보는 동안 민수는 친한 친구인 김철수와 함께 길을 나섰다. 소문에 따르면 그들이 비밀 실험을 자행했다는 동굴을 찾아 숲속 깊이 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들은 손전등, 정글도, 약간의 식량을 챙겨 남몰래 길을 떠났다. 나쁜 놈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깊은 원시림 속으로 들어가자 오솔길은 더욱 험해지고 덩굴이 얽혀 있었다. 2시간 넘게 산을 오르고 숲을 헤치고 나서야 그들은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남겨진 흔적들이었다. 녹슨 쇠막대, 깨진 시험관 조각,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 황량한 풍경이었지만 여전히 야전 실험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철수가 동굴 벽을 자세히 살피다가 외쳤다. 민수야, 이리 와 봐. 이 종이들, 뭔가 중요해 보여. 민수는 종이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외국어로 인쇄되어 있었는데 어떤 글자는 선명했고 어떤 글자는 희미했다. 그는 애써 읽었다. DNA 혼합, DNA 하이브리드, 대리모, 서러거트 마더, 이종 배아 이식, 크로스 스피시즈 엠브리오. 단어 하나하나가 민수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분명 사람과 원숭이 사이의 유전자 혼합 실험과 관련된 문서였다. 그리고 임신을 한 숙주,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애써 돌보고 있는 암컷 원숭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철수가 목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이놈들이 천륜을 어기는 짓을 저질렀구나. 사람 배아를 원숭이 몸에 이식해서 비인간적인 실험을 하다니. 두 사람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갑자기 동굴 입구 근처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황급히 손전등을 끄고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겼다. 작은 틈새로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두 남자가 커다란 손전등을 들고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여긴 정말 더럽군. 깨끗이 치우고 철수하자. 암컷 원숭이랑 아기는 도망쳤어. 지금쯤 마을 안에 있겠지. 모든 일이 드러나기 전에 단서를 없애야 해. 민수와 철수의 심장이 가슴 속에서 세차게 뛰었다. 그들은 이들이 바로 잔인한 실험 프로젝트의 주모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어 했다. 이는 살아있는 증거인 어미 원숭이와 아기가 틀림없이 끝까지 추격당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두 남자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민수와 철수는 조심스럽게 동굴을 빠져나와 지름길을 통해 숲을 헤치며 마을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들의 손에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 종이들을 꼭 쥐고 있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이장과 수연, 최 영감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모두 gem악하고 할 말을 잃었다. 그렇다면 아기는 정말 불법 실험의 결과였고 어미 원숭이는 단지 가엾은 대리모였던 것이다. 모두가 걱정하는 동안 수연은 아기에게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증상을 발견했다. 젖을 잘 빨지 못하고 잠만 자며 가끔 미열이 있고 숨구멍이 이상하게 뛰었다. 이 모든 증상들은 아기가 심각한 유전적 장애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했다. 수연이 최 영감에게 속삭였다. 아기가 정상적으로 자라기 어려울 것 같아요. 유전자 구조가 사람으로서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녀는 한숨을 삼키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체온을 재고 전해질 몇 방울을 더 먹였다. 어미 원숭이는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아기를 바라보았다. 가끔 유람 가까이 다가와 마른 손으로 아기를 부드럽게 토닥였다. 이장은 민수와 철수로부터 동굴 이야기를 듣고 즉시 산림청과 군청에 긴급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어미 원숭이와 아기를 상급 의료기관이나 동물보호센터 보안과 의료시설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의견은 마을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어미 원숭이와 아기를 아래로 데려가면 정보가 유출되어 나쁜 놈들이 더 쉽게 추격할 수 있을까 봐 걱정했다. 또 어떤 이는 아기가 너무 어려 긴 이동을 견디지 못할까 봐 염려했다. 최 영감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저놈들이 계속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그냥 아기랑 어미 원숭이를 여기 둬야 한다는 말이요? 센터에서는 적어도 의사들이 아기를 자세히 진찰해 줄 거요. 혹시 병이 있다면 치료할 희망이라도 있지 않겠소. 신중한 고민 끝에 이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마침내 그들은 군청의 산림청 및 의료팀이 먼저 방문하여 진찰하기를 기다리기로 합의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즉시 아기와 어미 원숭이를 옮기기로 했다. 기다리는 동안 온 마을은 경계를 강화하고 엄격하게 감시하며 나쁜 놈들에 대비했다. 이틀 후 산림청 직원, 군보건소 의료진, 그리고 몇몇 경찰관으로 구성된 팀이 마을에 도착했다. 그들은 약품과 의료 장비를 가지고 와서 예비 진찰을 실시했다. 원숭이가 사람을 낳았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증거를 보호하고 어미 원숭이와 아기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팀은 어미 원숭이 배의 수술 자국이 아물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은 여전히 매우 약하고 뼈만 앙상했으며 마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힘과 사랑을 쏟아본 듯했다. 아기는 너무 어렸고 태어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자주 피곤해하고 늘어져 있었으며 젖을 거의 먹지 않고 가끔 열이 났다. 팀의 의사 한 명이 수연과 따로 이야기했다.
아기가 심각한 유전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해야 하지만 적절한 장비가 부족합니다. 군 보건소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팀은 이장, 수연, 그리고 몇몇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미 원숭이와 아기를 동물구조센터와 군 의료시설이 결합된 곳으로 옮기자고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안전과 보안이 보장되고 전문의와 현대적인 장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픽업 트럭 한 대가 준비되었다. 어미 원숭이는 튼튼한 철창에 넣어져 있었고 놀라지 않도록 부드러운 쿠션이 깔려 있었다. 아기는 수연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었다. 최영감, 민수, 그리고 2명의 산림청 직원이 감시와 보호를 위해 동행하기로 했다. 차가 막 출발하여 외딴 산길 구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복면을 쓴 낯선 남자들 무리에게 길을 막히고 공격당했다. 날카로운 총소리가 울려 퍼졌고 한쪽 타이어가 터져 바람이 빠졌다. 운전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자 모두 공포에 휩싸였다. 길가 덤불 속에서 그들이 뛰쳐나와 사납게 소리쳤다. 어서 원숭이랑 아기를 내놔.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돌아갈 생각 마라. 산림청 직원들은 즉시 곤봉을 꺼내 총알을 피할 곳을 찾았다. 최영감은 어미 원숭이가 든 철창을 꼭 껴안았고 민수는 아기를 안고 있는 수연을 보호하며 막아섰다. 어미 원숭이는 공포에 질려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창살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비명 소리와 아기의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졌다. 나쁜 놈들은 사납고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비인간적인 유전자 혼합 실험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없애는 것이었다. 민수는 한 산림청 직원과 함께 키 크고 건장한 남자와 맞서 싸우며 몸싸움을 벌였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한 남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수연의 품에서 아기를 빼앗으려 했다. 수연은 몸을 기울여 피하며 비명을 질렀다. 어미 원숭이는 위험을 감지한 듯 갑자기 창살 잠금쇠를 부쉈다. 아마 제대로 잠겨 있지 않았던 모양이다. 원숭이는 뛰쳐나와 아기를 잡으려던 남자를 할퀴었다. 매우 약했지만 어미 원숭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빨을 드러내고 상대방의 팔을 꽉 물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몸부림치다가 뒤로 넘어졌다. 수연은 서둘러 아기를 안고 뒤로 물러섰다. 다른 남자가 그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지만 산림청 직원들과 지원하러 온 마을 사람들의 압력에 막혔다. 혼란스러운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다시 총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총알은 빗나가 트럭 짐칸에 박혔다. 혼란 속에서 어미 원숭이는 극도의 공포심에 마침 수연이 총소리에 놀라 잠시 손을 놓았던 아기를 안고 길가 숲속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다. 생존 본능으로 나무 구멍과 덤불 속으로 파고들며 추격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나쁜 놈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바짝 뒤쫓았다. 산림청과 마을 사람들도 흩어져 따라붙었다. 불쌍한 어미 원숭이와 아기를 저들에게 잡히게 둘 수 없다는 결의에 차 있었다. 숨막히고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모두 아기가 너무 어려 위험에 처할까 봐 걱정했다. 어미 원숭이가 멈추지 않고 숲속을 계속 달렸기 때문이다. 어미 원숭이는 꽤 낮은 벼랑 끝까지 달려갔다. 발미대는 크고 뾰족한 바위들이 가득한 마른 계곡이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나쁜 놈들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원숭이는 아기를 품에 꼭 껴안고 망설였다. 최영감이 막 따라잡아 비명을 질렀다. 멈춰. 어미 원숭이. 위험해. 하지만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동물은 아기를 보았다가 사납게 달려드는 무리를 보더니 갑자기 마른 계곡 아래로 몸을 던졌다. 비명이 밤의 장막을 찢으며 울려 퍼졌다. 어미 원숭이는 계곡 바닥으로 세게 떨어졌다.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충격으로 인해 더 다치고 기진맥진했다.
아기가 날카롭게 울음을 터뜨렸다. 다행히 아기는 어미 원숭이의 보호 덕분에 가벼운 찰과상만 입고 안전했다. 나쁜 놈들이 내려와 두 모자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산길 위쪽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군경찰팀이 제때 도착하여 공포탄을 쏘며 진압했다. 양쪽에서 포위 공격을 받자 나쁜 놈들은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어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다. 그동안 수연, 민수, 최영감, 그리고 산림청 직원들은 황급히 어미 원숭이와 아기의 상태를 확인했다. 어미 원숭이는 숨을 헐떡였지만 의식은 있었고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끝없는 사랑이 가득했다. 갓난아기는 끊임없이 울었고 얼굴은 창백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군 보건소에 도착하자마자 아기는 즉시 인큐베이터로 옮겨졌고 어미 원숭이는 특별격리 구역에서 보살핌과 관찰을 받게 되었다. 의사들은 두 모자의 혈액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했다. 예비 결론은 이러했다. 어미 원숭이는 수술 개입의 흔적이 있었고 사람 배아를 이식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아기는 매우 비정상적인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 염색체는 사람과 일치했지만 일부는 유전자 혼합 과정의 결과로 변형되고 불안정했다. 수연은 아기가 완전히 발달하지 못했다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망연자실하고 가슴 아팠다. 심각한 유전 질환과 변이로 인해 아기는 심부전, 호흡 부전 등의 위험이 높았다. 아기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비보는 빠르게 마을로 전해졌다. 모두 아기의 가혹한 운명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죄책감과 후회를 느꼈다. 어떤 이는 비인간적인 실험을 자행한 무리를 비난하고 저주했고 어떤 이는 무고하고 가엾은 어미 원숭이와 아기를 불쌍히 여겼다. 이장과 최영감은 매일 아기를 보러 갔다. 그들은 어미 원숭이를 위해 바나나와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가져갔다. 처음으로 최영감은 동물병원에서 어미 원숭이를 직접 보았다. 원숭이는 창살 가까이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눈은 항상 아기의 인큐베이터를 향해 있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미 원숭이는 비참한 비명을 지르며 창살을 핥히었다. 마치 달려가 아기를 안아주고 달래주고 보호해주고 싶은 듯했다. 운명의 그날, 아기가 황량한 숲속에서 첫 울음을 터뜨린 지 꼭 한 달이 되던 날, 마지막이자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이 닥쳤다. 그날 밤, 수연은 보건소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다. 아기는 계속 고열에 시달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숨쉬기 힘들어했다. 의사들은 서둘러 약을 주사하고 인공호흡기로 아기의 호흡을 도왔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지다가 마침내 잦아들었고 심장 박동은 희미해졌다. 수연은 인공호흡기를 찾으려 허둥댔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녀는 아기의 작고 차가운 손을 잡았다. 아기의 희미한 온기가 점차 사라지는 것을 뚜렷이 느꼈다. 순간 심전도 모니터가 깜빡이다가 꺼졌다. 비. 심정지를 알리는 기계음이 차갑게 울려 퍼지며 가슴을 찢었다. 아기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수연은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고 멈추지 않고 흐느꼈다. 주위의 의료진들은 말없이 침묵하며 목이 메었다. 작은 생명. 잔혹한 실험에서 태어나. 결국 가혹하고 쓰라린 운명을 이기지 못했다. 창살 안쪽에서 어미 원숭이. 애절하고 비통한 비명을 질렀다. 고요한 분위기를 찢으며 마치 방금 자신에게 닥친 크나큰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상실을 예감한 듯했다. 돌보는 직원들이 필사적으로 붙잡았지만 어미 원숭이는 미친 듯이 핥히고 몸부림치며 창살에 몸을 부딪혔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앙상하고 고된 원숭이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아기의 죽음은 큰 충격을 주었다. 헌신적인 의료진의 모든 구조 노력은 너무나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유전적 결함 앞에서 무의미하고 무력해졌다.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 작고 창백한 얼굴, 평온하게 감긴 눈은 보는 이 누구에게나 가슴 찢어지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며칠 후, 군청, 산림청, 그리고 깊은 산골 마을 주민 전체는 아기를 위한 장례식을 엄숙하게 치렀다. 그들은 숲 근처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리고 어미 원숭이에게서 태어나 보호받았던 곳의 작고 평화로운 땅을 골랐다. 이장이 메인 목소리로 추도사를 읽었다. 내가 비록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너는 여전히 사람이었고 짧았지만 참으로 소중했던 삶이 이제 막 끝났다. 부디 저승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란다. 어미 원숭이는 적절한 환경이 갖춰진 보호소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로부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점차 회복될 수 있도록.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 며칠 동안 어미 원숭이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극심한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한다. 종종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먼 하늘만 바라보았다고. 재판에서 불법 실험을 주도하고 직접 자행한 과학자들 주모자들은 여러 가지 심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동물의 생명권 심각한 침해, 그리고 직업윤리 심각한 위반. 동굴에서 압수한 모든 기록, 문서, 증거들은 그들의 비인간적인 음모를 명백히 드러냈다. 상업적 목적이나 어둡고 비윤리적인 연구를 위해 사람 배아를 원숭이 몸에 이식한 것이다. 깊은 산골 마을은 점차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가엾은 아기와 불행한 어미 원숭이에 대한 슬픈 기억이 깊이 새겨졌다. 그들은 씁쓸한 교훈을 깨달았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으며 허용된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모든 생명뿐만 아니라 동족에게까지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황량한 숲속, 작은 무덤 위에는 가끔 주민들이 찾아와 정성껏 들꽃 몇 송이를 놓아두곤 했다. 누구든 지나가다 보면 고개를 숙여 작은 생명을 조용히 추모했다. 그것은 슬픔이자 동시에 도덕과 사랑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아무리 작더라도 존중받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미 원숭이가 아기를 낳고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은 깊은 산골 마을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났다. 아기는 유전적 후유증과 결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온 지 불과 한 달 만에 영원히 떠나갔다. 그 상실은 매우 컸지만 이 이야기는 여전히 인간애와 생명 존중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며 동시에 과학 분야의 도덕적 한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바라건대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모두가 환경보호, 야생동물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모든 창조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데 더 의식하고 책임감을 갖게 되기를.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느끼고 계속해서 인간적이고 감동적이며 극적이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은 저희가 계속 노력하여 더욱 특별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와 이야기들을 제공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